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다우지수 2000포인트 폭락, 중국이 트럼프 관세 보복한 후 채권 랠리, 그리고 파월 관세 계획 이후 가격 상승, 성장 약화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경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와 그에 따른 주식시장 대폭락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시간 4월 4일 오후 뉴욕 월가에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무려 2231포인트가 하락하며 전체 시장은 단 48시간 만에 6조 6천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벌어진 이 폭락은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의 조짐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다시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은 곧바로 강력한 보복 조치로 맞섰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려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조정 수준을 넘어선 전면적 보복이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합의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그는 의약품과 마이크로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협상 의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마저도 최근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단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지수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S&P 500은 6% 급락하며 하루 동안 322포인트가 증발했고 나스닥은 5.8% 하락해 약세장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5.5%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에 상장된 주식 중 단 14개 종목만이 상승했고 무려 28개 종목은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폭락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암울해지고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심지어 JPMorgan의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다음 타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부자가 되기 좋은 시기라며 중국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당황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는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3월 일자리 보고서는 예상보다 강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한 달간 2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노동시장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지표조차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지도자가 관세를 0으로 낮추길 원한다고 말한 뒤 주가는 잠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했고 종일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시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대표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은 하루 만에 5% 이상 하락했고 아시아 시장 역시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시장은 급등하며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채권 수익률도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62달러까지 떨어지며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목요일 급락했던 달러 가치는 금요일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올해 가장 약한 수준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자본이 달러 대신 더 안전한 자산, 특히 국채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를 의미합니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 수익은 위축되고 소비자 지출은 감소하며 결국 세계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와 중국의 강경한 보복 조치 그리고 시장의 극심한 반응은 모두가 주시해야 할 주요 변수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이 밝힌 최신 경제 전망과 금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단행한 직후 미국 경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연준 수장의 신중한 진단과 태도를 드러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에 더 높은 물가 상승과 더 낮은 성장률이라는 이중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단순한 교역 제한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 동일하게 34%의 관세로 맞서자 금요일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쳤고 시장은 일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이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2019년에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충격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파월은 강조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규모가 더 크고 충격도 더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번엔 좀 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닥쳐도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지금은 조정하기보다 결과를 지켜볼 시점이라며 조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파월은 늘 늦지만 지금이라도 이미지 바꿀 기회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직접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나 파월은 이에 맞서 연준이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지금은 좀 더 배워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면서도 섣부른 대응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관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모든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최소 1%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현재 약 2.5%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5%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정착되면서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실제로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첫째, 이번 위기의 본질이 금리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의도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바꾸기 위한 고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이를 완화하려 하면 정책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시기에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부 신탁자산 운용의 수석 전략가 안툴리오 본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나서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하폭은 더 클 것이고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금리를 1%포인트나 빠르게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금리가 이미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기에 가능한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 관세 여파가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지 확신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TS 롬바르드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블리츠는 말합니다. 이번 혼란은 금리 때문이 아닙니다. 관세의 핵심은 기업들이 지출 방향을 바꾸도록 고통을 가하는 것이지 금리를 낮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인식하고 있지만 연준은 지금은 성급한 금리 인하보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기다리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은 과연 다시 오를 것인가, 연준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지표, 성장률 수치 등 모든 경제 데이터는 연준의 결정을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